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식약처 발표, 도대체 무슨 문제, 오해와 이해의 차이점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3000포인트 시대 11천하인가? 두 번째, 식약처, 레키로나주 발표 내용을 상세하게 점검해 봅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 향후 진행 과정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매도, 매수. 오늘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 단계잖아요. 오늘 첫 번째 검정 자문단을 통한 결과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입니다. 약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최종점검위원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대로 지금 이제 진행이 순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발표된 검정단의 이야기는 어쨌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대로 조건부 허가 권고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것은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 원본인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10분 브리핑 시작 시 보도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처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원본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원본 내용 그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검정자문단 회의를 거쳤고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 임상적 효과 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상적 효과 측정 지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투여받은 환자가 7가지 증상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는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효과성 측면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과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 가짜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이 소요되어 레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분명한 팩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자문단은 이 약을 레키로나주를 투여함으로써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이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해서 쭉 이런 과정을 비교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투약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일단은 뭐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3상에 가서 해라, 이렇게 넘기는 것이죠. 검정자문단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적인 측면은 우리가 3상을 가서 좀 하지만 그나마 농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검정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하여 입원 또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분명히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 이 항목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로 통계 검증 방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뭐 양쪽도 사망을 안 했으니까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 부분들인데요. 안정성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 이상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는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없었다.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에 검정자문단은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할 때 레키로나주에 대하여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효과 및 몇 가지 공고사항을 제안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권고한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자문단의 권고사항도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3상에서 이렇게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3상에서. 그러면 현재 2상까지 한 상태에서는 이 정도면은 허가를 권고를 하겠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3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먹지 말고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식약처는 이번 검정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공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처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정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 레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 자료에 대해서 이번 주 주식회사 셀트리온에 제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다예요. 나온 팩트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것은 지금 조건부 허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 신청이었죠. 여기서 조건부는 뭐냐면은 2상까지만 하고 3상을 진행을 한다는 조건을 달고 허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상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한 다음에 3상은 계속 진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지금 릴리라든가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FDA, EUA 신청이잖아요. 그리고 EUA 승인입니다. 마찬가지죠. EUA 신청, EUA 승인입니다. 자, 요거 지금 한 달밖에 안 걸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란 EUA는 뭐냐면은, 예, 말 그대로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니까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을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3상을 하지 않았지만 2상만 가지고도 일단은 쓰자. 왜? 약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단은 허가를 내고, 그런 다음에 3상을 진행을 하면서 투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긴급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조건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전시 상황, 전쟁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 레키로나주는 그러면 뭐 사람 가지고 실험하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레키로나주는 처음부터 경증과 중등증으로 분명히 말을 하고 시작을 한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사망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빨리 현장에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상 정도까지만 해도 이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릴리라든가 미국의 리제론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램뎁12는 마찬가지 개념이고,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2상까지의 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통과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였기 때문에 지금 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고, 특히 지금 레키로나즈는 경증과 중등증이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막판에 가서 큰 폭으로 폭락하는 상황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190억 매수 우위입니다. 공매도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대별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였습니다. 2시 30분까지만 해도 13,000주의 매도 우위였죠.
그러나 3시 10분 발표가 되는 그 이후부터 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63,258주를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 한 76,000주를 더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액 베이스는 190억 정도로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중 내내 사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발표가 된 이후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25억 매수 우인데 마찬가지예요. 1시 반까지 오전장까지 해도 매도였습니다. 그러나 오후장부터 슬금슬금 사기 시작을 하더니만 장이 끝나면서 11,000주가 2시 반까지 매수 우위였잖아요. 그러나 22만 8천주로 매수 우위로 바뀌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325억 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제약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결국 외국인들이 117억 매수 우위로 끝났는데 역시 장중에는 계속 매도 우위였다가 마지막에 가서 65,000점 매수 우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식약처의 발표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죠. 예, 전혀 문제가 없고 예상된 대로 가는 것이고, 진행 과정,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예상대로 착실하게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폭락입니다. 특히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 폭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여기서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낙을 거치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2,200억 거래소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억, 125억 매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4,300억이나 팔고 있고, 또 코스닥에서 368억을 팔고 있다는 것이죠. 기관 투자가들 가운데서도 연기금, 또 연기금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이 문제인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국민연금 이야기는 내일로 넘기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이야기가 급하니까요.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사는 종목군들, 파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사는 종목군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셀트리온 제약, NC소프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과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연초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는 오히려 주도주 맥락 가운데서 바이오 쪽과 인터넷 플랫폼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다른 쪽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도 그렇지만 워낙 또 개인 투자자들하고 이게 싸움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특히 주가들이 많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미수라든가 또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무조건 가격 개념 없이 매도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와 같이 개인들이 많은 종목군들을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상황들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되겠고, 미국 시장도 조정인데요. 당연히 미국도 조금 더 조정 상황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큰 아웃라인 측면에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금 4분기 실적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쪽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 4분기 실적은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장 좋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주도주 맥락들, 소프트웨어,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여전히 제일 위에 있는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쪽이 일단은 1월 앞으로의 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따라서 이 5개 주도주 맥락군들을 조정시 타이밍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원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보면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번 레키로나주에 대해 가지고 1인당 2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또 30만 명 분을 해가지고 약 6천억이다. 여기서 또 절반을 제외시켜서 약 3천억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주 소극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결국은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2조 7천억, 2조 8천억이잖아요. 그럼 2020년에 비해서 약 1조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이고, 이 물론 레키노나주에 대한 숫자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도 소극적으로 잡았죠. 예, 그래서 가장 소극적으로 잡는다 해도
2021년 올해는 약 1조가 더 늘어나면서 약 2조 8천억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기존의 트룩시마, 램시마, SC, 그 다음에 CTP 17 같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군데 리제노론인가 그 다음에 릴리, 렌뎁 12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 15억 달러, 1조 5,750억이고 우리가 가장 레키로나저 작게 500억을 본다 하더라도 5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소극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는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1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부 허가,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였고 그리고 또 2상을 끝낸 다음에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3상을 진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2상만 가지고는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상으로 대규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예상대로 좀 예정대로 예상이 아니고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감기약도 지금 완벽한 전 세계 감기약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 이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개발된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스피린 나왔을 때 약효가 얼마나 있었나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 치료제 부분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예정된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라인선 다 아래에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매수의 권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전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 가능한 시점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장기적인 개념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시고 여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수의 관점이며 또한 당연히 보유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